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조경식재 네 번째 과목이죠. 조경식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조경식재는 굉장히 그 학명부터 여러분 암기를 잘 하셔야 돼요. 학명을 알아야지만 그 나무의 그 특징, 또 무슨 빨갛고 피느냐, 뭐 잎이 단풍이 무슨 색깔이냐, 잎이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항목부터 외우셔야 되죠. 조금 시험을 시작하실 때 시간이 좀 많을 때 항목부터 조금 암기를 하시고 시작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이 식재는 챕터가 식재 일반에서부터 식재 개요물 설계, 식물 재료, 식물의 생태와 식재, 식재 공사 이렇게 5개 챕터로 돼 있어요. 지금 이 강의는 첫 번째 챕터로 그 식재 일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식재란 무엇인지, 식재 효과는 무엇인지, 식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식재는 왜 하느냐? 우리가 조경 설계할 때 조경 설계에서 굉장히 나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녹색의 그런 푸르는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공간의 식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폐도 할 수 있고, 푸르름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그 성광도 조절할 수 있고, 또 차음 식재, 차폐 식재, 방화 식재 뭐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제 식물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식재는 시각적 조절 효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광 조절, 빛을 조절해요. 굉장히 이제 도시 같은 데는 특히 굉장히 빛들이 많잖아요. 야간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반사광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반사광들을 그 식물이 조금 차단해주고 반사시켜주고 흡수시켜주고 해서 얘를 사람의 눈을 좀 덜 피로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성광이라는 것은 직사광, 태양광, 인조광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고 사생활 조절하고 차폐라고 하는데요. 이 차폐는 그 보기 싫은 그 대상들을 좀 가려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거 가릴 때 인공 구조물 같은 걸로 가리면 굉장히 적극적인 차폐이긴 하지만 그 인공 구조물 때문에 오히려 시각적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를 식재해서 이렇게 차폐를 하면 나무 자체도 경관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도 있지만 적극적 차폐라는 것은 차폐를 통해서 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고 소극적 차폐는 시야에서 단순히 추한 것을 제거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식재로 차폐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차폐에 해당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좀 옮기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시선유도. 시선유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식재를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 식재가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양가 쪽으로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멀리서 운전을 하다가도 길이 이렇게 되구나 하는 시선이 유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시선 유도를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방법은 이게 먼저예요. 자, 시각적 조절 로 만든 것은 그래서 성강 조절 공간 만들기부터 차폐하고 시선 유도까지 이거는 시각적 조절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걸 외우는 게 더 중요해요. 자, 물리적 울타리. 자, 물리적으로 울타리가 있는데요. 울타리를 만들면 높이에 따라서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90에서 80cm, 180cm 정도 되면 통행 자체도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1m 정도 높으면 사람이 이걸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죠? 180 이상이 되면 시선이 아예 가려지기 때문에 저기랑 여기는 아예 완전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 기후 조절 효과에서는 태양 복사, 온도 조절, 바람 조절, 강수 조절, 습도 조절, 그 다음에 소음 조절 있고 이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기후 조절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각적 조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 항목부터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풀이의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자, 태양 복사, 온도를 조절해주는 건 당연한 거죠. 여름에 그늘도 만들어주고요. 햇빛의 반사 조절해주죠. 바람을 조절해요.
바람을 조금 차단시켜주기도 하고, 좀 유도해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자, 방풍림이라는 것은 풍속을, 바람의 속도를 75에서 85%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수 습도 조절. 왜냐하면 수분을 이제 비가 오면 식물이 다 머금고 있다가 지하수로 흘려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강수를 조절하고, 지하수 조절하고, 식물의 어, 그, 수분 에너지들을 조절하는 것이 식물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이 증발돼서 공기 중에 갔다가 구름이 많이 모아지면 비가 내려서 이것이 강이나 하천으로 가기 전에 식물이 다 물을 머금고 있다가, 토양을 머금고 있다가, 지하수를 머금고 있다가 이걸 천천히 방류시켜서 하천으로 가서 다시 바다로 가는 이런 수분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조절하는 것이 식물이다. 자, 소음 조절합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흡수해요. 그죠? 잔디나 지피식물도 소음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정화, 요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고. 자, 먼지 감소율 75%까지 감소한다. 토양 침식 조절. 빗물이 막 이렇게 내리면 토양이 충격을 받아서 깎여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이제 침식을 식물이 있으면 잎에서 이렇게 받으니까 빗물을 거기서부터 토양 침식을 좀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면에 흘러가는 물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식재 기능, 건축적 이용, 공학적 이용, 기상학적 이용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식재 기능 중에서 공학적 이용이 아닌 것은, 기상학적 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히나 건축적 이용해서 요거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 요령은, 공학적 이용은 소리, 빛, 데시벨, 반사, 광성, 대기 정화 이렇게 약간 공학적인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한 것이고, 기상학적인 것은 날씨에 관한 것이죠. 바람, 비, 태양 복사열이죠. 그러니까 건축적 이용이 어떤 거 있느냐, 요거 분류해서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요거 네 번째로 미적 이용까지. 그러니까 문제에 다음 주 건축적 이용이 아닌 것은 미적 이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요렇게 나오니까 그걸 잘 외워두셔야 되죠. 자, 식물 성상별 식재 효과와 이용 봅시다. 교목이 있고 아주 큰 게 교목이죠. 그 다음에 작은 나무가 관목. 그 다음에 지면을 피복시키는 게 지피식물이죠. 그 다음에 지피식물 중에서도 꽃이 피는 그런 것들을 초하류, 화단식재나 이런 것들로 많이 쓰죠. 이건 너무 쉬운 이야기죠. 푸르름이 효과라고 해서 이 식물을 심으면 굉장히 푸르르죠. 그런 거를 이제 물리적인 효과로 기후완화, 대기정화, 소음 방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사람이 녹색을 보면 굉장히 안정되는 심리 치료에도 활용이 많이 되는 것이죠. 자, 식재에 대한 사고. 자, 요거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소위 생물로서 생활 현상을 관련되는 것이다. 배식의 원리 봅시다. 배식의 원리 요거 중요한데요. 정원에서 관련과 대립으로서, 아름다움으로서, 조화 연계로서, 단절 혼합으로서, 생산성으로서 이 5개 중요하고요. 정원수 아름다움은 색채 및 형태 및 내용비 가진다. 그 다음에 물리적 요소에서 식재를 설계하면 형태를 보게 되죠. 근데 이 수목의 형태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어떤 나무는 길쭉하게 타원형으로 생겼고, 어떤 나무는 동그랗게 생겼고, 어떤 나무는 좀 길쭉하게 생겼고, 어떤 나무는 역삼각형으로 생겼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수목에도, 그죠? 그러니까 이 형태들을 잘 고려해서 식재를 설계하면 이 공간의 형태들을 좀 만들 수 있죠. 다양하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 이 나무들이 어떤 형태의 나무인가, 원래 다 자랐을 때 나무가 이제 어떤 형태인가, 타원형인가, 원주형인가, 그걸 외워야 되고요. 여기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원주형, 요거 원통형, 요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원추형, 우산형, 탑형. 요 그림 보시면 빨리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분류해서 그 수정들을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질감. 질감을 보시면요. 거친 질감이라는 것은 잎이 크면 거칠어.
그 다음에 줄기나 눈이 있으면 또 거칠고요. 눈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멀리서 볼 때 이렇게 표면이 거칠어 보인다는 거죠. 잎이 좀 듬성듬성하게 생긴 것은 또 거칠어. 그리고 두껍고 잎이 촘촘하게 있으면 그거는 고운 질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면에 따라서 한쪽이 광택 있고 한쪽이 희게 보이면 고운 질감이고요. 좀 이렇게 옆벽이 좀 길쭉하게 이렇게 생기면 뾰족한 이런 모양은 고운 질감. 그 다음에 잎이 작거나 이런 것, 옆병도 짧으면 거친 질감에 해당이 됩니다. 거리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죠. 빛의 음영 효과에 따라서도 그 질감은 달라지고요. 빛과 그림자, 또 식물 연령에 따라서 이게 가끔 헷갈리기 쉬운데 시험에도 잘 나오던데요. 어린 식물은 질감이 거칠다고 해요. 왜냐하면 금방 난 잎이라 무성하고 굉장히 튼튼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칠다고 얘기하고요. 노목은 잎도 작고 그래서 좀 부드러운 질감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답니다. 자, 질감 이용 방법. 연속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줄에서 잎 크기가 앞에 2분의 1의 수목 3줄, 그 다음에 더 고운 잎 7줄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변화감을 줄 수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얘예요. 요거 고운 질감에서 중간 질감, 거친 질감으로 식재를 하면 식재 구성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공간이 가깝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앞에서부터 거친 질감, 중간 질감, 고운 질감으로 하면 식재 구성이 멀어서 공간이 멀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색채 보시죠. 식물의 색채는 바탕색, 강조색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모든 색채를 배달할 때는 바탕이 되는 색이 있고 그 다음에 탁 포인트가 되는 색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푸른 소나무숲 앞에 빨간 장미 그룹이 있다. 이런 거 굉장히 대조되면서도 식재 색깔을 잘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숲이가 흰 자작나무 같은 거, 말차나무, 붉은 가지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면 색채를 잘 이용하면 식재 설계에 유용할 수 있죠. 식재 구성에서 색채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색에 쏠리는 심리적 경향이 있고 또 우울한 감정을 더욱 진하게 할 수도 있고 흥분시키는 효과도 있고 뭐 이런 질감이라든가 색채에 대한 이런 사람의 심리적인 효과를 잘 이용하면 색채 계획을 하는데 유리할 수 있죠. 자, 식재 설계의 밑장 요소. 식재 설계는 제일 처음에 통일성, 단순, 변화, 균형, 강조 여기까지 있죠. 그죠? 강조, 연속, 스케일 뭐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미적 요소들을 하나씩 보면 이거는 식재뿐만이 아니라 설계에서도 미적 요소라고 뭐 조화, 통일, 반복, 균형 이런 거 공부했었어요. 그죠? 자, 통일성은 단순하게 똑같은 것들을 쭉 배치해 놓은 것들을 통일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통일성은 6가지 요소가 있는데 단순 변화, 균형, 강조, 연속, 비례 요거 가지고 조합을 시키면 달성할 수 있다. 단순한 것은 굉장히 우아하지만 너무 지루해질 수 있죠. 요거는 미약할 때도 있었어요. 변화도 너무 많이 변화하면 다양하긴 하지만 대비도 있고 하지만 너무 혼잡할 수 있어요. 균형도 대칭 균형, 비대칭 균형이 있지만 비대칭 균형이 가장 조금 더 조화롭고 세련된 미를 만들 수 있다. 강조할 수 있고 연속할 수 있고 형태, 질감이나 색깔을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배치하면 더 연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 스케일, 크기, 큰 나무 밑에 조그만 나무라든가 아주 조그만 나무가 계속 있는데 갑자기 탁 커진다나 뭐 이런 식의 스케일을 강조해서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자, 식생과 토양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께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목차들의 순서는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산업인력관리공단 여러분 조경기사 산업기사를 치는 시험에서 출제 기준이라고 딱 제시를 해줘요. 이 교재도 제일 앞에 보면 있는데 출제 기준이라고 1번에 뭐 중에 1번, 2, 3, 4 세부 항목, 2번에 뭐 중에 뭐 세부 항목 이렇게 쫙 뭐에 대해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그 출제 기준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출제 기준에 의거해서 제가 목차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보면 앞에 있는데 뒤에 좀 중복되기도 하고 구조에도 있는데 식재에도 있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별로 아니고 여기도 나올 수 있고 저기에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출제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그 부분을 다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출제 기준 순서에 꼭 맞추어서 요 목차를 만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식생활 토양 봅시다. 별 3개 중요합니다. 요거는 계획할 때도 또 나왔죠. 뭐 조경이라는 게 꼭 식재는 식재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좀 빨리 할 수 있게 되겠죠. 점토 함유량에 따라서 몇 프로이냐에 따라서 사토에서 식토까지 있는데 식토라는 것은 점토를 이야기하고 사토는 모래토를 이야기하죠. 점토는 거의 뭐 진흙과 같이 이런 거고, 그죠? 사토는 모래를 이야기한답니다. 요 입경구분은 토양학회에서 딱 규정해 놓은 그 밀이기 때문에요. 요거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자, 토양의 그 단립 구조라고 해서 이 단립은 몇 개의 토립이 모여서 덩어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공극이 굉장히 많아서 그 공극 안에 식물이 그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식물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단립 구조는 토양 식물에 가장 좋다. 자, 식물 생존에 알맞은 흙의 용적 비율은 광물질 45%, 유기질 5%, 공기 20%, 수분 30% 요것만 가지고도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자, 용어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용적중 공급률, 최대 용적량, 최대 용기량. 토양의 화학적 성질. 최근에 그 토양에 대해서 생화학에서 화학적인 성질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2010, 4, 5, 6 이렇게 해서요. 그 중에서 CN 비율이라고 해서 N분의 C 해서 토양 비옥도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pH는 산도죠. 7의 기준으로 해서 낮으면 높으면 산성, 알칼리성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수치가 작을수록 식물에 유용한 것은 치환산도라고, 치환산도. 자, 그 다음에 수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토양이 가지고 있는 수분 중에서 흡습수, 모관수, 중력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 모관수다. 왜냐하면 흙 표면에 그 장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수분으로 해서 모관수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모관수는 pH 2.7에서 4.5까지인데 2.7에서 4.5를 유효수라고 한다. 요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연구 위조점이라고 해서 요거는 pH 4.2에 도달하면 식물이 고사하고 또 3.9가 되면 초기 위조점. 그러니까 시들어서 죽는 거죠. 식물이 필요한 다량 원소에서 CHON, PKS, 칼슘, 마그네슘까지 또 미량 원소 이렇게요. 식물의 다량 원소가 아닌 것은 미량 원소 아닌 것은 문제 나오죠. 비료목 동그라미 5개, 별표 5개인데요. 이거는 토양이 어떤 토양이든지 심으면 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수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토양이 척박지가 되면 얘들을 심어서 토양을 좀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예요. 굉장히 좋은 나무죠. 아카시나무, 자기, 쌀이, 족제비, 칡, 사방오리, 산오리, 오리나무, 보리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너무 요 수종 그 비료목 아닌 것은 요것도 학명으로 다 해서 또 물어보죠. 자, 산도. 보통 점토는 pH 5.0에서 6.5고요. 산림토 7.0보다 낮고 보통은 4.5에서 6.5 정도 된다. 부식질 함량 5에서 20%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토시며 요 토심은 제가 별표를 쳐야겠어요. 자, 잔디부터 시작해서 신근성 교무까지 있는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생존 채소 심도가 있고 생육 채소 심도가 있어요. 생존은 이 정도는 돼야지만 생육할 수 있다. 최소한 이야기고요. 생육은 이 정도 되면 잘 자란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인공지방 그려볼게요. 인공지방 그 옥상 조경할 때 식물을 심으려면 이거 깊이 최소한
그 생존 깊이만큼은 만들어야지 그 토양을 어, 그 공간에다가 그 화분 같은 데다 토양을 얹고 그 다음에 식물을 심어야지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옥상 조경이나 인공지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죠. 자, 심근성 교모까지요. 그다음에 토성 중요한데요. 그 토양이 사양토냐 모래질이냐 또 이게 점토질이냐에 따라서 식양토는 점토질이죠. 자, 식토, 사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식토는 거의 점토에 가까운 것이라 그 응집력이 굉장히 커가지고 가소성, 보수성, 뭐 보비력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양 커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함유하다 보니까 식물이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공기가 안 통해서 통기성이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리고 배수성도 불량해.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그 뿌리가 썩어요. 그래서 점토는 식물에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또 사토는 또 반대로 물을 주면 물을 다 흘려보내고 양분을 줘도 양분을 다 쏟아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양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보수력, 보비력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그것도 식물에 안 좋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제일 좋은 것은 사질양토. 제가 적어볼까요? 사질양토가 식물에게 가장 좋은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견밀도, 토양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대한 이야기죠. 견밀토에서 잘 자라는 거 있고요. 좀 견밀도가 낮아도 좀 헐렁헐렁한 토양에도 잘 자라는 나무 분류를 보셔야 돼요. 자, 토양 단면도는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요 유기물층이 식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층이죠. 그런데 요 유기물층도 A5층이 있고 A층 있고 이런데 요 A층, A5층도 L, F, H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H는 전부 부패돼서 거의 육안으로 식물 조직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낙엽 같은 거 다 떨어지면 여기는 다 썩어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F랑 H는 육안으로 얘가 낙엽이 뭐 떨어졌구나, 나뭇잎이구나, 뭐구나, 그 분별이 가능한 층이고, 요 H층은 부패된 유기물층이 전부 다 부패돼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층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예요. 예전에는 A5층 유기물층 요것만 물어보다가 더 세분돼서 지금은 요게 H층까지 물어보는 문제들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뭐 봤죠? 식재 일반. 자, 조경이 어떤 것이 아니 식재가 어떤 것이고 왜 하는 것이고 효과는 어떤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처음 공부해야 될 부분은 제목, 항목, 제목, 항목.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 이거 섞어 놓으면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시 보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